집에서 치석을 잘 제거한다고 하는 건 세 가지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치실 잘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하신 다음에 양치질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같은 것까지 사용하시면 가장 좋거든요. 입안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야 될 유익균조차 전부 다 억제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사용한다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잇몸 관리를 위해서 비용과 효율을 따졌을 때 가장 좋은 건 양치할 때 치석, 이제 이것도 제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한 번씩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집에서 루틴 케어, 홈 루틴 케어, 그러니까 집에서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잇몸 관리를 잘 한다는 것, 치태를 제거하고 치석을 잘 제거한다고 하는 건 세 가지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치실 혹은 치간 칫솔을 먼저 잘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하신 다음에 양치질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선택이긴 하지만 시판되는 잇몸에 좋다고 하는 가글 같은 것까지 사용하시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 3번, 꼭 3분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 하루 3번 지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요새 일이 다 힘들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양치질 하기도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저도 잠들 때가 많은데, 그런 어떤 뭔가 힘듦을 다 이겨내고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3번 치실, 치간 칫솔, 양치질, 가글 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방법론적인 게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잘 사용하는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대부분은 할 때 아파요, 피가 나요 라고 하시면서 잘 안 하게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집에서 치과 의사인 저조차 집에서 치간 칫솔을 쓸 때 앞니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만 어금니 쪽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치간 칫솔은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데, 자꾸 들어갔을 때 아프다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치실들 중에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치실이 있어요. 어린이용 치실이. 그거를 사용하시면 어금니 쪽은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3번 치실, 치간 칫솔을 하시는 거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칫솔인데, 우리 치약, 우리들이 사용하는 치약에는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 우리 이 똥이라 그러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모래 성분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래 성분으로 치아를 비빈다고 하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내 치아를 마모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치약의 성분도 그렇지만 칫솔모 역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칫솔모가 딱딱하면 치아에 조금 더 마모가 더 잘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칫솔모가 너무 무른 경우, 부드러운 경우에 나도 모르게 치아 쪽으로 또 강한 압박을 가하고, 그런 압박 때문에 치아 표면에 마모가 더 심하다고 해요. 칫솔을 고르실 때에는 너무 부드러운 칫솔모 말고 정말 그냥 보통의 칫솔을 고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기억하면 좋으실 게, 칫솔을 봤을 때 칫솔모가 많이 상해 있다, 평소에 나는 그게 좀 자주 온다 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양치할 때 치아 표면 힘을 많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양치질을 하실 때 힘을 조금 덜 가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칫솔모가 상했다면 빨리 새 것으로 교체해서 양치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루 3번 치간 칫솔 혹은 치실 먼저 하시고, 양치질하고 가글 하고, 그리고 어금니 쪽에 치실이 불편하시다면, 치간 칫솔이 불편하시다면 어린이용 치실을 이렇게 생긴 걸 사서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칫솔모 같은 경우에 너무 부드럽지 않은 제품을 추천드려요. 이미 나빠진 잇몸도 되살리는 양치도구, 뼈락에 이미 나빠진 잇몸을 되살리는 양치도구가 있다고 하면, 사실 스케일링이나 치석을 제거한 잇몸 치료 같은 게 과연 여태까지 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미 나빠진 잇몸을 완전히 되살릴 수 있는 양치도구가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3번 양치질을 하실 때 그냥 보통 우리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치실, 치간 칫솔, 그 다음에 양치질, 가글 요 3개만 잘 하셔도 잇몸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교정치료 중이시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면, 교정치료 중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 교정장치에 음식물이 끼어서 잘 양치질을 할 수가 없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런 특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터픽 혹은 전동 칫솔이 실제로 환자분들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논문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양관리사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관리사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을 통해서 봐도 입원해 계신 분들의 입안을 관리해 주는 데 있어서 일반 칫솔보다는 전동 칫솔로 하시는 게 관리자분들이 훨씬 더 편하다고 이렇게 주관적인 표현을 다룬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나빠진 잇몸 치료가 꼭 필요할 정도 혹은 임플란트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나빠진 잇몸을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양치 도구가 있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3번 양치질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지고 혹은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전동 칫솔이나 오토픽 같은 것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3,000원이라고 하면 보통 약국에서 파는 어떤 가글 이런 거를 말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약국에서 혹은 치과 의사님들이 처방해준 헥사메딘 그 가격이 한 그 정도 되거든요. 헥사메딘이라는 가글은 입안에 수술을 했을 때 입안 세균들을 죽이는 살균제예요. 그래서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안에 살고 있는 충치세균, 잇몸세균 등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우리 노멀 플로라, 정상 세균총이라 그래서 입안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야 될 유익균조차 전부 다 억제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잇몸 치료를 깊숙이 받아서 피가 많이 났거나 발치를 했거나 임플란트 등 입안에 수술을 했을 때는 세균이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헥사메딘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헥사메딘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사용한다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균제이기 때문에 유익균이 전부 사라지는데도 그 역할이 그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는 헥사메딘 안에는 착색제가 들어있어서 치아나 혀 표면이 염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그게 좋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헥사메딘을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드물게 입안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입안에는 정상 세균총들이 우리 칸디다 같은 안 좋은 뭔가 세균이나 여러 가지 유익균이 아닌 해로운 세균들을 억제하고 있는데 헥사메딘을 너무 자주 사용함으로써 유익균이 사라지게 된다면 해로운 균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처방하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헥사메딘을 굳이 구입을 하셔서 매일 가글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간 칫솔에 이렇게 묻혀서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잇몸을 녹이는 최악의 습관은 제가 볼 때는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셨을 때 특히나 이제 술 자주 드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잇몸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사실 자기 전에 양치질 하지 않는 그 습관이 가장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을 하고 저녁까지 먹고 잠들기 전에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는 분명히 음식물이나 치태가 낄 수밖에 없는데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고 자게 되면 그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이나 치태 등 때문에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게 되면 충치 치료가 간단한 게 아니라 치아 사이 충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방법도 어려워져요. 치아에도 좋지도 않고 그런 치태에 살고 있는 잇몸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니까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안 좋은 게 흡연이죠. 흡연은 일단 첫 번째는 열기가 뜨거워요. 입안에 우리 불로 지지는 거랑 제가 똑같다고 환자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리고 담배 안에 이제 안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성분들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면역 반응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잇몸뼈를 녹이는 그런 안 좋은 방향의 잇몸 면역 반응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기 전에 양치질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흡연, 이 두 가지가 잇몸을 녹이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새는 대중매체라고 하기에도 뭐할 만큼 우리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데 이제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사실 정보의 홍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데 잇몸 관리를 위해서 비용과 효율을 따졌을 때 가장 좋은 건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하루 3번 치간 칫솔하고 양치질하고 가글하는 것 요 3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집 근처 치과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치과가 반드시 뭔가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내 입안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곳을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돼요. 어느 치과에 갔는데 무슨 이렇게 치료만 하라고 하고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관리를 잘 해주는 치과로 옮겨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하루 3번 내가 양치질을 잘 한다고 해서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관리를 위해서 하루 3번 양치질 잘 하고 나의 입안을 내가 미용실 가서 하루에 한 번 머리 자르듯이 관리해 줄 수 있는 치과에 정착을 하시면 잇몸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할 건데 구강 유산균 또 요새는 조금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잇몸과 관련된 구강 유산균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 논란이 있는데 치아 우식증을 어린 나이 때 예방 목적으로 먹는 구강 유산균 효과가 있다고 발표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잇몸 관리 혹은 치아 관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율적인 것 하루 3번 양치질 잘하는 거,
두 번째, 관리를 잘해주는 치과에 정착하시는 것. 세 번째는 입안에 좋다고 하는 구강 유산균,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 다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금상첨화지 싶습니다. 반드시 치과에 가야 하는 증상, 우리 되게 심각한 것부터 좀 작은 것까지 한번 이렇게 추려보면, 이가 흔들리면 무조건 가야겠죠. 왜냐면 이가 흔들린다는 건 치아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겠죠. 발치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흔들릴 정도로 잇몸이 안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 발치된 치아를 보면 정말 지저분한 상태로 발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치아는 이제 뭔가 살리고 싶어도 더 이상 우리 몸에서는 내 것으로 인식을 못하는 이제 외부 침입자의 역할을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우리 뭐 백혈구라든지 MMP를 하는 어떤 효소 같은 것들이 계속 잇몸뼈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린다, 찌걱찌걱 소리가 난다, 씹을 때마다 아프다, 그럼 반드시 치과에 가셔야 하고요. 잇몸뼈가 아니고 이제 치아에만 국한돼서 본다고 하면 찬물을 마실 때 시린 것까지는 정상 범주에 속해요. 그런데 차가운 물을 마시고 아치려고 했는데 한 5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혹은 찬 거 먹었을 때 통증으로까지 느껴지는 경우는 충치가 너무 심해서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하고 혈관인데까지 감염이 된 경우라 치과에 꼭 가셔야 되고,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한 단계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따뜻한 거를 먹을 때 엄청나게 아파요. 그 이유가 충치세균 때문에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하고 혈관이 괴사가 돼서 치아 안에서 이제 가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치아는 딱딱하잖아요. 따뜻한 거 들어갔을 때 그 가스가 팽창하게 되면 딱딱한 치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신경을 더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음식을 먹었을 때 치통이 갑자기 으악 하고 생겼다가 얼음을 갖다 대면 치통이 사라진다, 그러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태니까 반드시 치과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경한 상태에서는 양치할 때 자꾸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양치질을 하거나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해도 어느 한 부분은 양치질이 잘 안 돼서 염증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계속 피가 반복적으로 난다고 하면 제 옆에 치과 방문하셔가지고 조금 전문가의 터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막 누구를 스토킹하고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떤 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내가 혹시 놓친 거는 뭐가 있을까? 사람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던 계기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제가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다 보니 환자분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들을 흘려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진료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를 더 반영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채널에 오시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주제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치과와 관련된 지식들 혹은 진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또 인터넷 방송 블로그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 3번 치간칫솔, 치실, 양치질, 가글 3번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입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양치질을 하루 3번 잘 하는데도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하루 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잇몸뼈가 계속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3번 양치질 잘 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의 노력과 더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좋은데, 집 앞에 있는 치과 혹은 내 치아를, 내 입안을 정말 관리해 줄 수 있는 치과에 정착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내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듯이 입안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